안녕하십니까. TBS 박호준입니다. 우라노스 김호동입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35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투자 3,180원에 10% 매수가까지 올까요? 도와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우리 기술 투자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참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창투사죠. 창투사가 올라갔던 시기가 3월달 초. 그러니까 한마디로 벤처 육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어때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정책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정책적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올라갔다가 그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241선 이 분홍선 있죠? 분홍선에서 결국에 막혔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장기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행보를 보였다가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분홍선에 이제 막혀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종목선을 하면서. 자, 지금은 여기에요. 일단 저항권 자체가 3,400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근 정도에서 고점권에서 일단 매물 소화가 조금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기준선을 이탈을 해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해요. 그래서 얼마 정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잘하면 지금 이제 3,180원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회복이 잘하면 될 수 있어요. 일단 단기적인 저항권이 3,100원 정도가 되겠고요. 3,100원 지금은 홀딩해도 됩니다. 홀딩하셔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단가 3,200원 정도 있죠. 저는 그 정도에서는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3,200원을 올라갔다가 그거를 만약에 안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안착을 했다가 재료가 나오면 3,4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3,200원 정도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매도 쪽에다가 있죠. 매도 쪽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는 3,100원의 단기 저항대가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면 3,200원 이 구간에서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8854님의 문자입니다. 한화 매수가 33,000에 50%인데요. 장래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화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한화 지주회사잖아요. 일단은 하나를 만약에 선택을 하셨으면 우리 시장님께서 대형주를 이제 선호하는 부분인데 대형주 매력적일까요 지금? 지수가 지금 올라갑니까? 예, 지주사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연 올해 전망을 제가 생각하면은 대형주는 올해 전망이 없어요. 예, 왜냐? 고용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아요. 그죠?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현재 정부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고려를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2017년도 그때 한번 이제 올라가고 나서 어때요? 계속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대형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신동치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하나를 비롯해서 대형주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렵습니다. 예, 대형주. 저는 대형주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음식료 업종, 음식료업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가치주, 진정한 가치주. 하나 같은 경우도 엄청난 저평가 국면을 맞아요. 예, 엄청난 저평가 국면을 맞지만은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격 시그널 차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돌려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은 차라리 이거는 매도 쪽에다가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돌려 나온다고 하면은 32,000원입니다. 32,000원. 전망 올해 어렵습니다. 예,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은 올해 전망 어렵고 대형주는 어려워요. 대형주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요. 그래서 3,200원 정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매도 쪽. 대형주를 선호하신 분들은 그냥 음식료 업종 있죠. 당분간 음식료 업종 쪽으로 해서 회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피. 예, 그래서 그쪽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32,000원 정도를 설정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지선 설정을 29,000원 그렇게 해서 대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의 목표가는 32,000원, 지지선은 29,000원 말씀하셨고요.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981님의 문자입니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원익큐브 3,120원에 20% 손절해야 하는지 추매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추매가 지금 구간에서 가능할까요? 이 회사 같은 추가 매수하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응? 자, 1월 달 정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은 결국에는 매물 저항권에 막혔어요. 원래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했었죠. IT 업종 자체가 그 폴더블 이런 쪽에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었다가 작년도에서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하단 이탈하면은 이거는 반등 나와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20% 정도 비중 그 정도 선에서만 유지하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5월 달 정도에서 출시가 예고가 돼 있는 갤럭시 폴드 가격대가 좀 비싼 게 흠인데 갤럭시 폴드에 대한 그런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있죠. 4월 달에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700원을 장악해야 돼요. 응? 2,700원을 장악해야 됩니다. 2,700원 정도를 장악을 해야지만은 이 2,7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고 다음 자리까지 있죠. 예, 2,900원까지. 거기까지가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보는 마지막 관점이 있죠. 마지막.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2,900원 자리가.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2,7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있죠. 재미가 없으시면은 반 정도를 매도하셔야 되는데 2,700원 정도를 안착하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 나면 2,900원. 그때부터 일단은 매도 가지고 있는 분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폴더블 관련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실적, 성장, 그리고 경쟁력 있는 회사 이것도 있지만 얘는 조금 전망 자체가 조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제가 방송상을 통해 가지고 덕산 네오록스라든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핵심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해당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핵심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전망도 상당히 좋아요. 예, 그리고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같은 선에서 놓고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익큐브가 한번 튀게 되면은 조금 이제 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흐름상 봤을 때는 바로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해서 유망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큐브는 2,700원을 장악하면 2,900원까지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시간이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베스 전문가님. 오스코텍 29,737원에 비중 50%입니다. 바이오 끝났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비중도 많이 실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제약바이오주가 끝났다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주가 갈 자리에서 가지 못했잖아요. 1월 달도 못 가고 2월 달도 못 가고 3월 달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아니 간 것만 못하죠.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는 거예요. 끝났다라기보다는요. 이쪽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해서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바이오주에 대한 환상이 너무 심해요.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제일 많아요, 지금.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올라오더라도 어때요? 찔끔 올라가죠.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마케를 비롯해서 4월달 첫째 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일단 오스코텍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네, 여유가 있으니까 비중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자 손절 이거는 여기다가 지지해야 돼요. 24,000원. 24,0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24,0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28,000원 정도 있죠. 잘하면 28,000원에서 29,000원. 그 정도에서 일단 물량을 제폭 줄이세요. 예, 거기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해서 어때요? 계속 고점권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아주 강력한 재료 한 방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역사를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응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약바이 쪽으로 해서 비중을 예전처럼 많이 실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고점권 영역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더더욱더 그렇고 오스코텍은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권은 잘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스코텍은 손절가 24,000원, 목표가는 28,900원 설정하셨고요.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513님의 문자입니다. 두 분 3월 마지막 주말 고생 많으십니다. HDC 18,600원에 35%입니다. 향후 대응 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관이 HDC 지금 일단 수익권에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더 보면 될까요? 자, 일단은 회사 자체가 분할이 돼버렸잖아요. 예, 회사 자체가 분할이 돼버렸기 때문에 ATD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요거는 제가 기술적으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예, 대형주 치고는 일단은 현재 흐름상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18,600원 정도에서 아마도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중도 나쁘지 않고요. 우선적으로는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이죠. 저는 어차피 기술적인 흐름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대형주 이런 쪽에 해당되고 있는 거래소 거래소라든가 코스닥 물론 코스닥 자체가 여전히 변동 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수익적으로 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없어요. 코스닥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닥 쪽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고, 우선적으로 해서 ATS, HD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십시오. 주봉상에서 역별 상태에서 기준선을 돌파 안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안착을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1차 고점이 얼마냐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차 고점이 21,400원입니다. 메모하시고요. 21,000원. 그러니까 21,000원에서 21,400원 정도에서 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정도 구간에서는 일단은 반 정도를 반드시 매도해야 돼요. 그리고 손절가는 어디 설정? 18,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자, 1차 21,000원, 21,400원, 2차는 마지막 쪽으로 해서 만약에 그걸 돌파하면 22,800원까지입니다. 예.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22,800원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 나눠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HDC 1차 목표가는 21,400원, 2차 목표가는 22,8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035님의 문자입니다. 대림제지 2,000원에 15%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대림제지는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도주가 부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저께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도주가 부재가 되고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지루하고 안 좋게 올라갔을 때는 가치주, 흔히 말하는 PBR 수치가 1배 미만이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도 겸비가 되는 종목이 있어요. 실적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실적 자체는 계속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정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때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적 저평가, 가치주,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종이. 종이. 제지업체입니다. 제지업체. 제가 말씀드렸죠. 대림제지 같은 작년도에서 어때요? 2018년도에서 중국발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제지업체들이 한번 아주 강력한 파동이 나왔었어요. 강력한 파동이 나왔었고 지금은 현재 흐름상 어때요? 다시 한번 이런 쪽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을 물어본다.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지금 매입 단가는 2,000원 정도를 매수하셨고 적정한 비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고점이 얼마냐면 작습니다. 2,150원. 2,150원입니다. 2,150원에서 가볍게 전량 매도해도 돼요. 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건 무조건 매도 자리예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부근 정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한번 종고점에서 맡겼죠. 쌍봉이죠. 쌍봉 맞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크게 꺾였죠. 주봉도 꺾였습니다.
지금은 주봉상에서 역별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때요? 매도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권에서만 일단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여기에 따라서 짧게 대응하십시오. 1,800원. 그렇게 해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림제지 목표가는 2,150원, 손절가는 1,8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78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준 코스메틱 40% 평단 17,000원입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손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폭이 큰 상태인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유하면 본전권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제이준 코스메틱스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건데요. 정말 화장품 내에서 엉덩이가 정말 무섭기로 소문난 종목이 바로 이 회사예요. 예,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 하면은 이제 마스크팩으로 해서 정말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근데 마스크팩이 어떻습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요. 예, 경쟁하는 업체들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뭐 이제 아마도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스를 뭐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다른 쪽에서 이제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드의 직격탄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죠. 근데 뭐 사드는 옛날 얘기고 이제 사드 자체는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인데 요즘에는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한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모멘텀이.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죽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주가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소비주가 올라갔을 때 어때요? 전혀 올라가지 못했죠. 이거는 되게 약한 겁니다. 이러면은 회복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는 이제 매도로 가셔야 돼요. 엄청난 적자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회복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애시당초 이 회사는 대주주 자체가 FM 퍼블릭이죠. 대주주가. 예. FM 퍼블릭? 일단 대주주 자체도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중국 소비주가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예. 하단을 웬만하면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서 약한 쪽에 속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일단 가져가세요. 왜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 돌려 나왔을 때 있죠. 여기까지 돌려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11,000원부터 해서 12,000원까지 돌려 나오게 되면은 일단 비중을 반이라도 줄이세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요 구간까지가 올라가기까지가 한계일 것 같아요. 예, 물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최대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있죠. 그 정도 구간에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반이라도 꼭 줄이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라. 그렇게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은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줄이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311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시네요. 한송네오텍 1,695원에 30% 손절해야 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한송네오텍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할까요? 자,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주죠. 이것도 차기 대선주로 이제 묶여서 올라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픕니다. 이런 종목에다가 지금 아주 소중한 자산, 비중 30%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매입한 단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회복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차기 대선주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보궐선거가 이제 4월달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반등이 나왔을 때 1,500원. 전문가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가급적이면은 차기 이런 쪽에 인맥주를 제시하면은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칩니다. 지금은 선수들의 영역권이에요. 예, 걸리기 아주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갔다가는 여러분들 돈 못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1,5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1,500원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하세요. 예. 섹터, 성장성,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핫플레스 있죠.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매매를 하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인맥을 통해 가지고 요행을 원한다. 그렇게 하면은 올해 수익 나오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가감하게 매도하셔가지고 한송 네오텍은 가급적 매매하지 마세요. 좀 위험합니다. 스타일 자체가. 예, 그렇게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송네오텍의 목표가 1,500원 말씀하셨고요. 신규 매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437님의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무령 메디앙스 16,000원에 40% 손절해야 하나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긴 시간 보유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손절해야 할까요? 계속 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손절하시면 안 돼요.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 가져가시고 왜 가져가셔야 되냐?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에 대해 변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해서 저출산,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아주 심각한 인구 대구조 변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각성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하면은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여기에 따라서 제로투 세븐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또 여기서 또 몇 개 정도 더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이고 우선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보령메디앙스라든가 아가방 컴퍼니 중국 쪽을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어때요? 매출 구조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는 다만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파동이 나왔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네, 시기적으로 해서 2010년도 그리고 나서 2015년도였었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완전하게 소외됐죠. 1년, 2년, 3년 동안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1월 달 정도에서 어느 정도 돌려 나왔지만 어때요? 되게 약했죠. 241선 돌파 직전입니다. 그러면은 비중이 너무 많으셔요.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더 들어가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12,000원 있죠? 이거 돌파해야 돼요. 돌파 안착을 하면은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얼마까지 가능하면 얼마까지 최대에 올라갈 수 있냐? 12,800원입니다. 메모하십시오. 12,8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쏜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최소한이라도 3분의 1 정도, 많으면 반 정도 있죠. 줄이세요, 꼭. 많습니다. 네, 많아요. 1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권, 그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0,000원만 안 깨면 돼요. 10,000원만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거기를 계속적으로 해서 놓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4월달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보령메디앙스는 12,800원까지 올라오며 한 3분의 1 정도 비중 줄이시고 손절가는 10,0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538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세요. 동양네트워크스 4,300원 비중 30% 너무 힘드네요. 진단 좀 꼭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도 긴 시간 보유를 하셨고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동양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미래 비전 자체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회사 자체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바이오 쪽으로 해서 면역 항암제 쪽으로 해서 진출을 했는데, 예, 만년 적자입니다. 만년 적자죠. 이번 감사 보고서 잘 피해 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반토막이시네. 근데 손해가 너무 커서요. 우선은 지금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4,000원 정도에서 지금 이제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 수준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등 자체가 여기서 이제 강하게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해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입니다. 물론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2,8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우선은 저는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최대한 줄인 쪽으로 해서 가셔야 돼요. 회사 자체가 불안해요. 우리 시장님. 예, 회사 자체가 지금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대주주에 대한 어떤 이제 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실적 자체가 과연 올해 정도에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느냐. 회생 절차가 이제 종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해서 실적 개선, 거기에다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한 구간은 끝난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하단 지선 있죠?
하단에서 내려올 수 있는 각도가 1,8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우선은 뭐 지지선 설정은 제가 따로 해드리지 않겠고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 3,000원 정도 있죠. 그 정도가 오면은 일단 비중 조절, 매도 비중 조절 그렇게 제가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양 네트워크스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문자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684님의 문자입니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아이디스 27,100원에 70%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길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비중이 많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 우선적으로 해서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역전의 용사예요. 이게 종목 자체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대하향세가 나왔었죠. 근데 이 종목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에 대해서 중국산 CCTV 있죠. 미국 내에서 중국산 CCTV 어땠습니까? 쓰지 않고 우리나라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걸 통해 가지고 어때요? 그 수출 요건, 수출을 요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자체가 급증이 나고 있다고 해서 아이디스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똑똑하게 지금 대대로 지금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CTV 쪽으로 해서 지금 대변혁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최대 수위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세요. 어느 정도는 상단 자체가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다만 이제 비중이 너무 많은 게 흠입니다. 자, 올라가면 31,000원입니다. 31,000원 정도를 한번 설정해 두시고요. 근데 3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하게 매입 단가 대비해 가지고 10% 정도 그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시고 여기서 일단은 하단 25,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